인터넷에 이렇게 플렉스라고 검색을 하시면 이 디스플레이 플렉스라고 하는 이 기능들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올려놨어요. 그게 올해도 아니고 작년도 아니고 아주 옛날 옛적부터 이렇게 자료를 올려놓고 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는 제가 설명드리지 않았던 이유는 딱 하나죠. 구형 브라우저가 동작하지 않기 때문에. Can I use에서 이것에서 플렉스라고 딱 검색을 하시면 CSS 플렉서블 박스라고 되어져 있지만 여기 분명히 10부터 된다라고 되어는 있어요. 되어는 있는데 실제로는 동작하지 않아요. 실제로는 제대로 지원하지 않고 동작하지도 않는 되게 슬픈 아이입니다. 플렉스가 아니라 또 다른 아이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리드라고 하는 아이예요. 자, CSS 그리드라고 하는 아이도 익스플로러에서는 일부만 동작합니다 라고 되어져 있지만 엣지까지 제대로 지원하지 않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엣지는 사실 신경 쓸 게 없는 게 알아서 자동으로 업데이트까지 되기 때문에 뭐 이거는 큰 고민하실 필요 없어요. 왜냐면 엣지가 되는 브라우저는 자동으로 크로미움으로 전환이 되거든요. 그래서 엣지 브라우저에 된다라는 건 신경 안 써도 되지만 오로지 익스플로러라고 하는 UI는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이야기다 라고 설명을 드리면서, 좀 다행인 거는 뭐냐면 요즘 들어서는 이제 맥북에서 쓰는 아이들이 공기업이 들어가면 원래 안 됐잖아요. 아무것도 안 됐잖아요. 근데 요즘 된다고 하더라고요. 조금씩. 완벽하게 되는 건 아니고 프린트를 조금 할 수 있는 기능이 좀 들어있다던가 어떤 서류를 뽑는데 동작을 한다던가 이런 이야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긴 하거든요. 사실 아주 옛날 예적부터 그렇게 됐어야 되는데 좀 늦었죠 사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플렉스를 좀 써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면서 한번 우리가 디스플레이 플렉스에 대해서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디스플레이 플렉스는 이 사이트 여러 군데 쭉 많은데 제가 본 결과는 이분이 되게 정리를 잘 해주셨어요. 자, 입력 사각형 그리면 되겠죠. 사각형을 담아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각형 넣어보면은 한글 같은 경우는 박스가 위에 올라가 있고 텍스트가 뒤에가 있죠. 이거 우리 기준으로 따지자면은 이거 박스가 뭐예요? CSS 중에 포지션을 먹은 거예요. 그죠? 자, 이때 제가 뭐 할 거냐면 선택하고 오른 버튼, 자 보면은 뭐 글자처럼 취급해라 라고 할 수도 있지만 말고 여기 어울림이라는 버튼을 딱 누르는 순간 이렇게 글자가 어떻게 됩니까? 옆으로 밀려나죠. 사실 플롯이 이거예요. 두 개의 요소가 있으면 하나에다가 플롯을 쓰면 왼쪽 상단에 이렇게 밀리게 되면서 뭐 오른쪽 끝에 밀리든 왼쪽에 밀리든 자리 배치하게 되면서 텍스트가 그 주변을 따라서 흐르게 만드는 이 기능이 원래의 플롯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질의 뜻에 전혀 반응하지 않는 잘못된 형식 표현이라고 봐야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뭘 써야 되냐? 사실은 이제는 플렉스라고 하는 아이를 써야 됩니다. 이 아이를 플렉서블 박스라고 써 있는데, 자, 내용 보면은 안에 들어있는 이 감싸고 있는 박스 있죠? 감싸고 있는 박스에다가 딱 한 줄 디스플레이 플렉스만 써도 해결이 돼요. 원래 어땠었어요? 자식 요소에다가 플롯을 사용하고 부모에다가는 안 건드리고 부모의 가상의 존재에다가 마지막 요소를 기준으로 클리어 보스, 즉 쉽게 말하면 형태들 중에 가장 마지막 요소를 기준으로 클리어를 썼단 말이죠. 이게 우리가 썼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플렉스는
감싸고 있는 아이에다가 안에 있는 아이들을 가로 정렬할 거야 라는 뜻의 디스플레이 플렉스만 딱 써버리면 일단은 끝이에요. 1차적으로. 자, 한번 해보죠. 자, 이곳에다가 목차에다가 파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주 옛날에 사용하던 HTML 문서 기준으로 쓸 거고요. 뭐 엄청나게 새로운 기능을 하거나 따로 만들 필요가 없는 파트이기 때문에 이 안에 쓸 건데, 그래도 조금은 나눠라 라고 한다면, 자, 새로운 OL 하나를 더 만들어서 쓰죠 뭐. 자, 위에 있는 이 아이는 HTML입니다. 자, HTML 파트에다가, 자, 이 자리에다가 쓰겠습니다. A 태그 사용할 거고요. 현재 문서 기준으로 베이직 뭐 코드라고 똑같이 쓰면 되겠죠. flex.html이라고 쓰겠습니다. 자, 그럼 파일 하나 생성하겠습니다. 새로운 문서고요. 자, 이곳에서는 우리가 썼던 세팅들을 굳이 다 쓰실 필요는 사실은 없어요. 왜냐면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썼다는 얘기는 익스플로러 버리겠다는 얘기거든요. 만약 익스플로러 신경 쓰고 하겠다라고 한다면 익스플로러 기준에서는 요 IE 이 자리에다가 여러분들이 링크 태그를 이용해서 이렇게 집어넣고 쓰셔야 돼요. 익스플로러용으로. 여기는 IE 용의 CSS 파일 불러오기. 당연히 이거 에러 나겠죠? 자, 그러면서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 이런 것 때문에 CSS를 불러왔는데 리셋과 커먼이 얘네들 뒤에 가 있네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당연히 겹치는 부분에 관해서는 뒤에 거가 먹으면서 풀려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구형 브라우저를 고민하고 있는 분들은 사이트를 이런 식으로 많이 만들어요. 기능 쓰고 우리가 써야 되는 기능 이전에 이렇게 쓰는 거죠. 리셋과 커먼은 우리가 써야 되는 기능 그대로 갑니다. 아니면 또 익스플로러 전용으로 따로 만드시던가. 왜냐면 변수나 이런 것들 쓴다 그러면은 이제 요거는 기본적인 거, 익스플로러는 변수를 적용 못하니까 따로 하는 거랑 같은 개념이겠죠. 자, 그러면서 익스플로러용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플롯과 뭐 여러가지 기능들을 쓴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고, 이외의 브라우저들은 밑에 있는 요 플렉스를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아이디 랩에다가 우리가 원하는 기능을 쓸 거예요. 자, 이거는 그냥 확인용으로 쓴 거고요. 자, JS 지금은 안 쓸 거니까 과감하게 날려버리겠습니다. 뭐 냅둔다고 해서 문제되진 않겠지만 일단 지금 쓰는 건 얘네들과는 관계가 없다라는 뜻으로 자, 그래서 저는 클래스 파트라는 영역을 하나 만들어서 h2 자, 레이아웃 설정 방법에 대해서 비교를 하자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자, 플롯과 그 다음에 플렉스를 비교하자라고 쓰고요. 자, h3로
우리가 알고 있는 플롯 형태를 먼저 쓸 거고요. 그 다음에 밑에다가는 플렉스를 사용해서 비교를 해볼 겁니다. 플롯 처리하는 곳에서는 자 클래스 저는 뭐라고 쓰면 될까요? 플롯이라고 하나 쓰죠. 여기 가장 쉬운 걸로 일단 해볼 거니까 ul에다가 쓸 거고요. 안에 li를 한 4개 정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마찬가지 동일한 형태로 플렉스에서도 자, 이렇게 해서 2개를 각각 쓰겠습니다. 자, 이제 CSS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로운 파일 만들어서 일단 전체적인 틀은 필요하니까 랩에다가 가로값 800 정도로 만들고요. 높이 값은 오토, 그 다음에 마진 오토에 구분용으로 자 썼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안쪽으로 살짝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패딩 넣어주도록 할게요. 픽셀과 알림 딱히 구분하지 않을게요. 자, 그래서 클래스 파트라고 하는 아이는 가로값, 높이값, 오토. 딱히 없습니다. 대신에 클래스 파트의 내부에 들어가는 UL, 둘 모두 UL이니까 가로값 100% 쓰고요. 그 다음에 높이 값은 오토로 쓰겠습니다. 그리고 보더 1픽셀 솔리드. 자, 요 정도만 쓰도록 하죠. 마진 버텀도 하나 쓸까요? 자, 안에 들어가는 li. 자, 일단 처음 하는 거니까 li도 우선은 사이즈를 주겠습니다. 가로값 몇 정도 줄까요? 200에. 높이 값도 200은 좀 많은 것 같고 한 150 정도만 주겠습니다. 자, 이 정도면 구분 다 가능하겠죠? 자,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자, 이런 형태로 나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플롯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우리가 열심히 했던 그 아이입니다. 자, 이 아이는 자, 플롯이라고 하는 아이가 있으니까 클래스 플롯 안에 li를 옆으로 나란히 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썼던 거는 당연히 플롯 레프트였습니다. 그렇죠? 플롯 레프트를 통해서 옆으로 나란히 가게 했지만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감싸고 있는 부모의 형태가 높이값이 제로가 되죠.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플롯에다가 애프터를 하나 만들어주고 얘는 컨텐트 강제로 사이즈를 만들어 준 다음에 자, 이제는 가로 세로 안 써도 된다라고 설명드린 적이 있으니까 굳이 안 하겠습니다. 대신에 이건 무조건 써줘야죠. 자, 클리어보스는 블럭 형태되는 모양에서만 동작이 가능하다.
그리고 플롯의 형제로서 쓰는 기능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 이제 감싸는 박스가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그 아이들이에요. 네. 그래서 내용이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같이 박스도 늘어나죠. 자, 그럼 이건 플롯이고요. 플렉스는 어떻게 하느냐? 점 플렉스 li에다 하는 게 아니라 감싸는 부모에다 하시면 돼요. 디스플레이 아이고 플렉스 끝. 끝. 늘어나면 뭔가 좀 특이하긴 하지만 자, 뭔가 좀 이상하긴 하죠. 왜? 이상하다. 난 분명히 사이즈를 줬는데 그 사이즈에 대비해서는 제대로 반응하지 않는다는 뭔가 좀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만 일단은 정해진 어떤 규격의 내용에 대해서는 그대로 들어가더라. 즉, 2개가 있으면 2개, 3개가 있으면 3개만큼, 그리고 4개까지는 정확하게 내가 원했던 사이즈 규격대로 반응하더라. 대신에 그 이상 넘어갔을 때는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해요. 그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기 전까지는 얘네들은 알아서 잘게 쪼개주게 됩니다. 요 차이는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몇 가지 오히려 신경 써야 되는 단점은 있기는 하지만 이것도 뭐 공부를 하다 보면 방법이 나오겠죠. 자, 그럼 이걸 하기 전에 한 가지 더 플롯의 원래의 작업 형태라고 보겠습니다. 원래는 뭐 어떤 용도로 쓰는 것이었느냐. 그래서 저는 클래스 오리진 플롯이라고 하는 div를 만들고요. 자, 이미지 태그를 사용하셔도 되고요. 자, 저는 클래스 그냥 img inner img라고 쓰겠습니다. 가급적이면 2단어 이상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설명을 들은 글을 담는 p. 자, 이거는 뭐 이미지 담는 상자고요. 여기는 해당한 내용을 설명하는 로렘 한 넉넉하게 100단어 정도면 충분하겠죠. 썼습니다. 틱도 없겠네요. 되게 조금이네. 자, 나중에 뭐 필요하면 더 늘리도록 하고, 저는 클래스 오리진 플롯이라고 하는 아이에다가 그렇죠? 가로값 100%, 높이값 자, 오토로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안쪽으로 살짝 패딩 넣어주고요. 자, 보더 1픽셀 솔리드 자, 마찬가지 테두리를 넣어줍니다. 그러면 그냥 가볍게 안으로 처리가 되겠죠. 자, 이미지 상자를 굳이 이미지를 불러올 필요 없이 다이렉트로 하겠습니다. 가로값 150에 높이값 150 정도의 박스를 하나 만들어주고 백그라운드 컬러만 형태를 취하면 되겠죠. 자, 보더 레디우스 정도만 해서
파악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안쪽에 들어가는 박스가 들어가 있을 것이고 텍스트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 크게 어려운 것도 없고요, 더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네. 기껏해야 P만 라인에이트 정도 써서 조금 더 사이간격을 늘리는 정도만 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자, 텍스트는 필요하면 더 늘리도록 하고요. 자, 이때 이미지를 배치를 할 건데요, 딱히 안 하고 플롯 레프트를 사용할 거예요. 그러면 원래대로였다면 뒤에 오는 아이에 플롯을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뒤에 깔려서 묻히는 거잖아요. 근데 옛날에 레이아웃 짤 때 어떻게든지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글자는 그 안에 묻히지 않고 밑으로 떨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해당은 이 박스 기준으로 옆으로 밀려나 있습니다. 이 라인헤이트 때문에 좀 더 아래가 더 많이 늘어나는 건데, 오른쪽 공간을 조금 더 주고 싶다라고 한다면 마진 뭐 라이트 주시면 뭐 아래도 필요하면 주시는 거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공간을 만들어서 사용하게 되는 거죠. 거의 주 용도가 이래요. P는 그래서 이 박스 이미지 담는 상자 뒤에 이렇게 맺혀 있어요. 하지만 글자는 형태를 기준으로 주변을 따라가게끔 만들어져 있는 형태가 되겠죠. 자, 일반적인 문서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형태가 원래는 플롯의 기본 형태다